저희가 한 자리에 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바쁘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최준봉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별로 안 바쁩니다. 김종대 교수님 아, 바쁘시지? 김종대 저는 교수님. 별로 안 바쁩니다. 아니 요 며칠 네. 사건이란 사건 다 터지고 요 며칠 사이만 바쁘신 또 정상회의도 바빴죠. 있으니까 아, 다음 그러시구나. 주까지만. 네. 아, 고생 많으셨고 아까 보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에 매불쇼에 같이 두 분이서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아, 끝나고 같이 오셨어요? 네. 네. 두 분이 친해지셨겠네요. 세트로 네, 세트로. 나이도 같고 세트로 다닙니다. 네. 아, 동갑이세요?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민증 까봐야 알죠. 민지 안 까봤죠. 아, 그래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네,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 저는 동갑은 생각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아, 예. 좀 찾아보셨어요? 근데 뭐 호적에 틀려요. 아, 호적이 틀리시군요. 옛날엔 늦게 해. 아, 그러시군요. 거기에는 아무튼 저랑 같이 실제로 나이가 한 살 들어오고 많아요.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게 예기치 않게 이 무슨 그러니까요. 자존심 싸움처럼 나이 얘기가 나오다 아니, 보니까 그냥 뭐 나이 네. 얘기하면 이거 서열은 확실해요. 예. 자, 묘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자, 이 두 분 저희가 어렵게 모신 이유가 바로 이 최상병 수사 관련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또 지금 뭐 군검찰 수사 심의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 사안이 점점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어제도 김종대 교수님하고 말씀은 좀 나눴지만 이 사안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잠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교수님이. 예, 오늘은 이제 그 해병대 사령부에서 네. 그 박정원 전 수사단장이 KBS 사사건건이란 프로에 예. 그 출연한 거를 징계하는 그 자리입니다. 징계위가 열렸어요. 네, 근데 방금 중계 방송 보니까 네, 개판이네요. 개판이다. 우선 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를 안 해? 그리고 그 전에 보직 해임 시킬 때 왜 네. 절차 안 지켜? 아, 보직 해임 심사위원회 다 해가 돼 있고 음. 다 통보하고 그런데 그것도 뭐 출석 통보도 그냥 보여주고 그것도 통지서도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니, 개판 5분 전이네 아주. 아, 네, 개판 5분 개판 전. 5분 전이다. 아 그리고 저 변호인단 얘기는 네. 이건 본건이 아니다. 징계위 열려가지고 뭐 저기 사전 상부 보고 결재 없이 뭐 방송 나간 거 맞다. 맞다. 그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건 맞는데 애시당초 왜 그렇게 됐는지 본안이 되는 사건이 따로 있다. 그게 본질이고 우선이지. 거기서 불가피성이 있었다면은 네. 이 징계위는 뭐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디 길가에 서 있는 차를 내가 부셨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소방관이 소방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저 차를 치여서라도 돌파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더 큰 비극이 벌어지고 피해가 벌어지는 게 예상이 된다면 네. 이 법 지키려고 가지 말아야 돼? 저기 화재 현장이 저 앞에 있는데 그럴 때는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뭐냐? 저 앞에서 화재가 났고 나는 가서 그걸 진압해서 재산과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거기에 따르다 보면은 소방차가 지나갈 때 네. 기물을 파손하는 일도 가끔 있는 거고 민간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분리해서 봐요. 저기 불 끈 건 불 끈 거고 민간 피해 본 건 그래서 소방관 개인 돈으로 물어내는 경우가 맞아요. 허다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불을 안 끈다고 그걸 끌어가겠냐고. 그런데 불난 건 뭐냐 하면은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초동 수사에 국방부 상층부가 외압을 강해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는 이게 불난 사건이야. 이게 불난 사건. 불난 사건. 이게 불난 거고. 네. 그 바로잡기 위해서 가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어디로 했느냐? KBS로 한겨. 아하. 알리러. 그러지 않으면 항명 수괴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집단 피해자 항명 신분이. 수괴죄. 항명 수괴가 뭔지 아십니까? 저 군형법의 전시에 무기 내지 사형이에요.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그건데 최고 중범죄예요. 그거에 졸지에 수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압을 받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항명 수괴까지 돼 버렸으니 이걸 지금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그때 언론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변호사가 이거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거 조금 뭐 공보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당신 항명 수괴예요. 지금 징계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서 더 큰 진실이 은폐되는 게 막느냐 안 막느냐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럼 가겠습니다. 이래서 전격적으로 KBS로 온 거예요. 네. 변호인 측에서 이제 연결을 해준 걸로 보여져요. 이건 뭐 제가 취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불 끌어가는 사람 옆에 전봇대 치고 남의 차 좀 긁었다고. 그거 이제 징계위 하겠다고 이러는데 요것만 징계위가 열리고 본안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사라지고 지금 뭐 공보 규정 어겼네, 국방 홍보 훈령 어겼네, 뭐 이 내용만 지금 남아서 주목을 받고 있고 항명죄에 대한 뭐 군검찰 수사심의 이것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만 남아 있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신분까지 드러내면서 진실을 알리려고 외치고 있는지 이 본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은폐가 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해병대 출신인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남일 같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남일 같지 않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저보다 7년 후배라고 박정훈 대령이 해병 간부 후보생 상한합 출신과 그다음에 일반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해병대 장교가 되는 코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해병 간부 후보생 네. 기수가 있어요. 제가 74이고 이 박 대령이 81기니까 7년 후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뭔가 제보를 한 거예요. 공익 제보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법성 조각의 사유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잘못된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러면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내부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뭐 심지어는 김태우라는 사람도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도 안 하지만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이런 군내 비리 또 지금 뭐 나중에 김종대 교수가 또 설명하시겠지만 청와대에 이제 지금의 대통령실도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박정훈 대령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고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걸 이첩을 했는데 이 아까 변호인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거는 보고가 다 끝나고 결재까지 다 끝났어요. 그건 서류가 네. 증거가 있고요.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결재가 끝난 사안이면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재할 때 그럼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체 뭘 보고 결재를 한 거예요? 자기 자필로 결재했어요. 그것도. 네,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자필로 결재한 저 이종섭 장관. 그래서 넘기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법이 지체 없이 넘겨야 돼. 지체 없이. 그래요. 아까 변호인도 얘기했죠. 네. 그래서 넘긴 거예요. 그게 왜 항명이죠? 아니 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차를 다 밟아서 넘긴 거에 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걸 잠깐 멈추라고 다시 받아오라 그러고 회수하라고 예.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이제 밝힌 즉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느 누가 내부에 있는 비리를 밝힐 수 있으면 어느 누가 내부에 있는 비리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결재까지 난 사안인데 뒤집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측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써보고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윗선 네. 누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우주에서 블랙홀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고. 최근에 촬영에서 성공했지만 그러면 그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을 도는 별이나 행성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 운동 속도가. 네. 그건 뭐냐면 저렇게 빨리 운동해야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 중간에 뭔가 강한 중력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블랙홀일 것이라고 본 것인데 나중에 그 가설을 입증해 보니 맞는 거예요. 이 사건에 블랙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회전 속도가 네. 초현실적으로 빠르잖아요. 뭐 결제하고 이튿날 저 중단하라 그러고 예. 이렇게 180도 할 때 그렇게 돌릴 만한. 긴급한 사안 이렇게 삥삥 예. 긴급하게 삥삥 돌리는 건 강한 중력의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예. 그건 센 권력이다. 장관보다 권력. 세다. 장관보다. 그렇죠. 장관 결재를 했는데 그러면 국방부의 장관보다 센 사람이 누구야? 국방부에 응. 국방부에 장관을 쓴 사람이 국방부에는 없죠. 없지. 네. 그 위에 그러니까. 윗선에서 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가 권력의 위성체라고 지금. 위성체가 된 거예요. 위성체가 됐다. 예.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기 그 전날 네. 그 저 대통령실에서 자료 보내라는 요구가 그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 김모 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해병대로. 예. 물론 거부했죠. 박 대령이. 수사 전혀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부터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저기 이첩도 중단시켜. 중단시켜. 언론 자료 이제 보내라고 하고. 브리핑 자료. 그거는 브리핑 자료는 박 대령이 이 정도면 줄 수 있다지 사실 수사 자료는 안 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박 대령은 그때 보도 자료도 조사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후회하는 대목이에요. 그걸 주는 순간 모든 게 뒤집혔으니까. 이첩 중단으로. 그러면은 저렇게 사인하고 뒷날 뒤집고 나는 사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걸 벌써 몇 차례 보고 있어요. 그 천공이 작년에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갔다 왔다. 네. 그랬는데 그게 CCTV 영상에 담겼을 것이다. 그랬는데 처음에 CCTV 영상 없다. 국회 가서 요 거짓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 본인이죠. 그런데 경찰이 별도의 그 서버를 찾아낸 거예요. 그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 그 기기에는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 삭제돼서 없어지니까 당연히 저장이 안 돼 있는 건데 그럼 그걸 백업을 받아놓는 다른 저장 서버가 있다는 걸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네. 관절 찾아가가지고 창고에서 찾아냈어요. 그러면 조금만 알아보면 그렇죠. 될까? 나올 수 있는. 그러면 그 CCTV 카메라 자체 영상이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국회 가서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그때 하고 민간인이 분명히 왔다 가는데 민간인 출입 기록은 없다 그러면서 네. 마침 민간인은 안 온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도 또 여기 보니까 거짓말이고 내가 이분한테서 지금까지 제 사건만 갖고도 보고 들은 거짓말만 해도 벌써 몇 번째냐고 이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사인을 저 해병대 수사단장이 올린 결재 서류에 사인을 해놓고 네. 나서 이제 와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간 결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도대체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벌써 이게 몇 번째 이 진정성 없고 저기 이 국민 기만하는 걸 내가 지금 몇 번째 이걸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조금만 알아보면 확인될 일도 국회 나와 위증을 하신 분이 나는 민주당이 더 이상해. 이 그 부분을- 책임도 안 물어. 예. 과거에 그래놓고 이번에 민주당이 초동 대처에 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네. 아니 신범철 차관하고 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한테 압력을 넣은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기에 국회 와서 해명을 한 거예요. 저 사건이 터지니까 네. 항명 사건이 터지니까 그 보고를 왜 받습니까? 민주당 국방위원이나 간사가 당신들은 여야 다 받았죠. 범법자야. 당신들 여기 못 와. 나중에 공개 저 청문회를 할 거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야지. 그리고 올라면은 박정원 대령도 같이 와. 양쪽에 공정하게 주장과 이러든지 얘기 해야지. 들어가야지. 그분들 지들 살라고 해명하러 온 걸 왜 들어줍니까? 그래서 며칠이 낭비된 거야 이게. 그렇네요. 이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저봐 장관 네. 저렇게 쌓인지 저러지 국회 이러지 그러면서 시간이 며칠이 낭비가 되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은 저 박정원 대령 변호인 측에서는 급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평소 같으면 안 할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언론에 나간 거하고 그렇죠. 증거 자료를 대방출해 버렸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사단장 뿌렸죠. 비위 사실이 언론에 나간 건데 이거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뿌리면 은폐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냥
집단 항명 수괴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증거 사유가 된 것들을 군 인권센터나 언론에다 네.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걸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박탈해 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제 지들이 하겠다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왔거든. 사단장 네, 이거 사단장 과실 부분은 책임이 중하다. 맞아요. 오히려 더 얹었어 직권남용까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조사단이 이제 이렇게 증거 자료 국민들이 다 봤는데. 명백하게 뒤집을 수가 봤는데 없지. 카톡 내용도 보고.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맞아. 죄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사면 초과에 몰린 건데 국방부의 군사경찰도 장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박대령이 국민들 그 지지와 성원에 그 힘으로 버틴 거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사실 여부는 이러이러합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판단받은 거죠. 해가지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압력, 외압 의혹이 이제 불거져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대로 그냥 따랐다 그러면 지금 그냥 이 사건은 없는 사건. 그냥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윗선은 빠지고 당연하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경찰에서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끝내 버렸을 수도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부당한 외압이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럼 국방부는 지금 뭐 출구 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조사한 것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결과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라고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어떻게 나가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재조사를 했는데 네. 재조사한 내용도 밑에 있는 뭐 그 위관 장비 한 명하고 병장인가 그 두 사람을 뺀 거잖아요.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국방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해병 1사단장을 아예 문제에서 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그 박정훈 대령의 이런 행동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네. 최수근 상병의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수사단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지. 이게 그냥 경찰로 안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지금 가슴이 그러면 아프겠습니까? 덮이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세요. 이태원 참사, 궁평 이지하트 참사 누구만 처벌받았어요? 밑에 있는 사람만 처벌받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처벌을 받았냐고. 사과를 한마디 했어요? 장관이 처벌을 받았어요? 아니면 무슨 시장이나 도지사가 처벌을 받았어요? 네. 아무도 처벌 안 받잖아요 지금.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경찰관 또는 뭐 소방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국방부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거였잖아요. 현장에서 지시를 내린 대대장급에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현장에 대대장이 지시를 내릴 때는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를 받고 내리는 거지 대대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단장이 지시가 없고 여단장이 지시가 없는데 대대장이 현장에서 자기가 판단에 들어가게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 그러니까 군에서는 특히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휘 계통이 있는 건데.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지시를 내릴 때도 대대장 선에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대장 밑으로 있는 사람들만 처벌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 안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 박정훈 대령이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